사자, 두려움과 절대적인 지배력으로 군림하는 초원의 제왕들입니다. 힘은 도구이고 포효는 경고이며 날카로운 송곳니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초원에서 왕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로운 권력을 갈망하는 이들의 표적일 뿐입니다. 사자 무리 내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패권 다툼의 순간들을 목격해 보십시오. 눈은 아프리카 물소만큼 거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쉬운 먹잇감은 아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려는 동물들이다. 키는 거의 1.5m에 이르고 몸무게는 약 250kg에 달하며 시속 약 80에서 90km까지 달릴 수 있어 대부분의 포식자를 따돌릴 만큼 빠르다. 수컷과 암컷 모두 날카롭게 굽은 뿔을 지니고 있으며 궁지에 몰렸을 때 싸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사자와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에게 자주 사냥당하지만 눈은 때때로 포식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사자들은 목을 붙잡는 순간 상황이 통제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집요한 상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단순하지 않다. 굽은 뿔은 약 60cm부터 90cm까지 자라며 가까운 거리에서 위험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정확한 방역만으로도 포식자의 복부를 직접 노릴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사냥이 아니다. 도박이 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사냥꾼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연에는 단 한 번이라도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어버리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늙은 지배자는 여전히 자신의 힘이 무리 전체를 복종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면 돌진이 수년간 이어져 온 질서를 산산조각냅니다. 자연에서 무리의 수컷들은 도전을 받기 전까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만 권력을 유지합니다. 젊은 수컷들은 늙은 왕을 쓰러뜨리고 무리의 통제권을 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종 2마리에서 3마리씩 동맹을 맺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왕이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되면 왕좌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홍매돼지는 사자들에게 익숙한 먹잇감이지만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다. 무리가 굴 주변을 포위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다. 함께 움직인다 해도 굴 속 먹이를 끌어내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홍매돼지는 그렇게 쉽게 갇히지 않는다. 굴은 여러 개의 숨겨진 출구를 가진 방어 시스템처럼 기능한다. 사자들이 주 출입구에 집중하는 사이 먹이는 이미 다른 통로로 빠져나와 키 큰 풀숲으로 돌진한다. 추격은 즉시 시작된다. 두 동물 모두 시속 약 50km부터 55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그 속도를 사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사자는 짧은 거리에서 폭발적인 가속으로 빠르게 사냥을 끝내려 한다. 반면 홍매돼지는 지구력에 의존하며 거리를 유지한 채 추격을 길게 끌어 포식자가 먼저 지치게 만든다. 결국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먹이를 확보하지 못한다. 아프리카 물소처럼 위험한 먹이를 상대할 때 사자들은 거의 혼자 사냥하지 않는다. 무리를 이루어 움직이며 새끼나 다친 개체 혹은 이동 중 떨어진 대상을 노린다. 하지만 물소 사냥은 결코 쉽지 않다. 한 무리는 50마리부터 100마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험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하나로 뭉친다. 모두가 동시에 몸을 돌려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진영은 점점 좁혀지며 포식자에게 공격할 틈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는 압박을 가한다. 그 공격성만으로도 사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사자들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무모함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반에서 포식자의 위치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사자의 강한 근육은 홀로 떨어진 먹잇감을 압도할 수 있지만 물소 무리의 집단적인 분노 앞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조차 수많은 발구발에 무력해질 수 있다. 잘못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지배자의 왕관 자체를 영원히 묻어버릴 수도 있다. 아프리카의 탁하고 진흙빛이 도는 강변에서 하마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체는 무게가 1800kg에 육박하며 두꺼운 피부와 30cm가 넘는 한 쌍의 엄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이들은 거의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어 강 전체가 마치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매우 기만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서 평화가 결코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식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미동도 없던 거대한 몸집이
놀라운 속도로 즉시 돌진합니다. 거대한 턱은 거의 180도로 쩍 벌어지며 대부분의 포식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위협을 가합니다. 매우 위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물가에서 물러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사냥에서 표범은 키 큰 풀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위장으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간다. 충분히 가까워진 순간 홍매돼지 무리를 향해 돌진하지만 성체들이 즉시 공격을 흐트려 놓는다. 배고픔은 사냥꾼이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위쪽에서 표범이 갑자기 무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새끼 한 마리를 붙잡고 무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간다. 아래에서는 홍매돼지들이 울부짖으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소용없다. 새끼를 되찾지 못한다. 사바나에서 홍매돼지를 사냥하는 일은 사자와 표범 모두에게 가장 위험하고 인내가 필요한 도전 중 하나다. 이들은 종종 굴 근처에서 기다리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새끼를 노린다. 하지만 존재가 들키는 순간 사냥은 전투로 바뀐다. 성체 홍매돼지는 길고 날카로운 엄니를 지니고 있으며 공격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큰 수컷 홍매돼지는 약 60kg에서 150kg에 달해 표범과 비슷한 체급을 이루기 때문에 정면 충돌은 극도로 위험하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정확한 방역만으로도 사냥꾼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겁에 질린 포식자는 결국 나무 위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 자연의 세계에서 표범은 매복의 대가다. 인내, 위장, 거의 소리 없는 움직임을 모두 갖춘 존재다. 모든 걸음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으며 어떤 위험의 기척도 드러내지 않는다. 먹이는 포식자가
이미 공격 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성공적인 매복은 대부분 약 5m에서 10m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충분히 가까워지는 순간 표범은 최대 가속으로 폭발하듯 돌진의 목표에게 반응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기습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표범은 유령처럼 숨어 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누 새끼를 노린다. 갑작스러운 공격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미는 도망치는 대신 몸을 돌려 방역한다. 압도적인 공격성 앞에서 매복자는 결국 심각한 부상을 피하기 위해 새끼를 놓아주고 물러난다. 아프리카 초원은 혼란스러운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엄격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생태계입니다. 사자, 하이에나, 하마는 모두 먹이 사슬의 연결고리로서 초원 전체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조절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화로 인한 배출가스는 간구 주기를 뒤흔들어 초원을 불태우고 강줄기를 말라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적인 원천이 사라지자 최상위 포식자들은 잔혹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붕괴하는 것은 야생의 포악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거친 간섭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말을 막기 위해 인류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초원의 제왕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